안녕하세요. 배우면 세상을 보는 힘이 생기는 사회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의미와 특징, 역사적 발달 과정을 배웠습니다. 즉, 사유제를 바탕으로 한 시장 가격에 따른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공부한 거죠. 이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다양한 경제 문제를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갈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선택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선택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우선 합리적 선택이란 효율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효율성이란 경제 제1의 원칙 또는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라고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자장면을 먹는다고 가정합시다. 여러 중국집의 자장면 맛이 같다면 최소 비용, 즉 저렴한 자장면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는 여러 중국집의 자장면 가격이 같다면 최대 효과, 즉 맛있는 자장면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죠. 효율성, 즉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편익이 비용,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용, 코스트, 비용은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편익은 비용보다 크다. 또는 편익에서 비용을 빼면 순편익이라고 합니다. 순편익이 0보다 크다. 결과적으로 편익에 비해 기회비용이 최소일 때 만족 또는 효용이 극대화되는 합리적 선택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매몰 비용은 절대 고려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매몰 비용이란 이미 지불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말하는데요. 현재 선택으로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이전의 선택에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현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잠깐 매몰 비용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중식당에서 자장면을 주문했는데 맛이 이상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을까 말까를 고민 중입니다. 이때 자장면 값은 이미 지불한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먹을까 말까의 선택 문제에서는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장면을 먹었을 때의 만족과 먹지 않았을 때의 만족을 비교하여 결정하면 되는데, 맛이 이상하면 그만 먹었을 때의 만족이 계속 먹었을 때의 만족보다 크기 때문에 그만 먹고 나오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여기서 자장면 값은 자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의 선택 문제에서 자장면을 선택하는데 이미 고려된 비용이에요. 자장면을 선택할 때 이미 지불한 비용, 즉 매몰 비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장면 주문과 함께 자장면 값은 이미 중국집 사장님의 돈이지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이미 지불된 돈은 남의 돈. 그러니까 신경 쓰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편익을 봅시다. 자,
편익이란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만족감 또는 어떤 선택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편익은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금전적 이익이란 어떤 선택으로 인해 발생한 화폐적 이익, 즉 벌거나 아낀 금액을 말합니다. 비금전적 이익은 어떤 선택으로 인해 주어지는 주관적 이익으로 기쁨, 만족, 성취, 명예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짜장면 먹을 때, 누구는 짬뽕 먹을 때 서로 각자 이익이 다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기회비용. 매우 중요합니다. 자, 기회비용이란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 중 어떤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대안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짜장, 짬뽕, 울면 중 짜장을 선택했을 때 짬뽕이 울면보다 가치가 크면 짬뽕이 기회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또는 회계적 비용과 묵시적 비용 또는 암묵적 비용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명시적 비용이란 선택된 가치의 화폐로 실제 지불한 비용으로 방금 전 예를 든 짜장면 값을 의미합니다. 묵시적 비용은 포기된 가치에 따른 편익으로 방금 전 예를 든 포기한 짬뽕의 만족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음식, 학용품, 자동차, 주택 등 이런 실물 자산 구입에는 거래 원금, 즉 화폐로 지불한 금액이 명시적 비용으로 포함되지만 예금, 적금, 채권 등의 화폐 자산 구입에서는 거래 원금이 되찾아올 수 있는 즉 여전한 내 돈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거래 원금이 살아있기 때문에 명시적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 수수료 등은 명시적 비용에 포함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실물자산 구입부터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짜장면 값이 5,000원, 그리고 만족감이 3,000원, 이고 짬뽕 값이 6,000원, 짬뽕 만족감이 1,00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우선 짜장면을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 자, 짜장면에 지불한 명시적 비용이 5,000원입니다. 자, 짜장면을 선택하기 위해서 짜장면 값 5,000원 내야 되죠. 화폐로 실제 지불한 비용 5,000원. 이게 명시적 비용이고요. 짜장 선택에 따른 포기된 짬뽕의 만족감. 자, 짜장 선택에 따라서 포기한 짬뽕의 만족감. 이 1,000원. 즉, 이 묵시적 비용은 이 1,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요 명시적 비용 5,000원과 묵시적 비용 1,000원이 합쳐져서 기회비용은 6,000원이 되는 겁니다. 반면 짜장면 선택에 따라 아낀, 즉 주머니에 남아있는 짬뽕값 6,000원은 금전적 이익입니다. 또 짜장면 선택에 따른 만족감 3,000원은 비금전적 이익이 되어 편익은 9,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때 편익 9,000원이 기회비용 6,000원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 선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반대로 짬뽕도 선택해 봅시다.
어, 자, 만약에 짬뽕을 선택했다면은, 자, 지불한 짬뽕 값 6,000원. 이게 명시적 비용이고요. 짬뽕 선택에 따라 포기한 짜장면의 만족감 3,000원. 이 묵시적 비용이 되어 기회비용은 9,000원이 되겠습니다. 반면 짬뽕 선택에 따라 아낀 돈, 즉 짜장면값 5,000원은 금전적 이익이고 짬뽕 선택에 따라 생긴 만족감 그 1,000원이 비금전적 이익이 되어 편익은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기회비용 9,000원이 편익 6,000원보다 크기 때문에 비용이 편익보다 크기 때문에 비합리적 선택이 되는 거죠. 꼭 다양한 문제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꼭이요. 자, 이번에는 화폐 자산의 기회비용과 편익을 연습해 볼게요. 자, 가정합시다. 연이자 10%의 확정 이자를 주는 회사채에 투자를 할 것인지 연 5만 원의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에 투자할지의 선택 문제입니다. 투자 원금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우선 회사채를 선택할 경우 거래 원금 100만 원은 1년 뒤에 되찾아올 거죠. 1년 뒤에 되찾아올 거니까 이거는 쓴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명시적 비용은 없는 겁니다. 그럼 회사채 선택에 따라 포기된 정기예금의 이자 5만 원이 묵시적 비용이면서 기회비용 전부인 것이죠. 편익 역시 금전적 이익은 없고 회사채의 확정이자 10%인 10만 원이 비금전적 이익이 되고 편익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이때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반면 정기예금을 선택한 경우 역시 예금 100만 원은 1년 뒤에 되찾아오는 돈이니까 명시적 비용은 없는 것입니다. 또 예금 선택에 따라 포기된 회사채 10%의 이자, 즉 10만 원이 묵시적 비용이고 기회비용의 전부입니다. 편익은 역시 묵시적 비용이 금전적 이익이 없고요. 5만 원의 비금전적 이익이 편익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작네요. 그래서 비합리적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자, 필요성. 자,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 즉 필요성. 자, 필요성은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각 경제 주체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는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경제 주체가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면 동일한 편익을 누리기 위한 비용을 절감하여 다른 선택에 사용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동일한 비용을 써서 최대의 만족을 얻음으로써 시장 전체의 효율성이 증대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몰 비용과 합리적 선택.
자, 지금까지 1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자한 영화 제작자 갑은 흥행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조언 때문에 고민이다. 앞으로 촬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2억 원의 돈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되며 개봉 이후 수입은 10억 원이다. 갑은 제작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나을까요? 자,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두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 10억 원을 날리는 것 같고, 계속 제작하면은 지금까지 10억 원과 2억 원 더 들어가고 12억 원 들여서 10억 원 수익으로 2억을 손해보는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지 말고요. 우리 배운 대로 한번 선택해 봅시다. 자, 영화 제작자 갑이 지금까지 제작비로 투자한 돈은 총 10억 원이지만 이미 지출하여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이므로 10억 원은 배제하고, 즉 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매몰 비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네. 자, 제작을 중단할 때 추가적인 지출과 추가적인 수입도 없게 되니까 비용용 편익력 0. 자, 반면 제작을 계속하면 추가적인 지출 2억 원, 즉 비용이 2억 원 들어요. 그리고 수입은 10억 원. 그럼 편익 10억 원이 비용 2억 원보다 크죠. 따라서 8억 원의 이윤 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화 제작을 계속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합리적 선택의 과정을 알아볼게요. 자, 우선 자신이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는지, 어떤 종류의 선택을 해야 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학 후 통학할지, 학교 근처에 집을 구할지부터 따져보고, 집을 구하고 싶으면 현재 여유 자금이 얼마인지, 또는 집을 살지 아니면 전세나 월세를 구할지도 따져봐야겠습니다. 자, 따져보니 집을 사서 이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즉, 새 집이 필요하고 새 집을 사야겠다라는 인식을 하게 됐네요. 자, 문제의 인식. 자, 1단계 문제의 인식 단계입니다. 나는 새 집이 필요하고 새 집을 구입해야겠다라고 인식을 한 거죠. 자, 모아놓은 돈으로 새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제 2단계 정보 수집 및 대안의 탐색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나열하고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즉, 대학 근처의 부동산을 수소문하여 모아놓은 돈의 범위 안에서 이사 가능한 집들의 정보를 수집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대학 근처에 집을 알아보니 A, B, C 세 개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각각의 집에 정보를 수집했는데 A는 2억 원, 아파트이고 방 둘, 화장실 둘, 10층, 그리고 학교까지 버스 15분, 신도시 안에 있고, 그리고 집 앞에 마트 있고요. 17평이에요. B, C도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집을 쭉 나열하고, 그리고 대안이 되는 집들의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는 제 3단계 선택의 기준을 결정합니다. 자신의 집을 구입할 때 꼭 필요한 기준, 조건 등을 알아보고 각각의 집을 평가할 기준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예산이 2억밖에 없고 좀 관리하기 편한 집, 그리고 방 2개, 화장실 2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통학의 편의성도 중요하고, 지금 집을 사는 거니까 투자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A집을 이 기준에 의해 따져보는 겁니다.
B집, C집도 따져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A집은 도합, 총합 45점이 나왔고 B집은 33점, C집은 31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점수를 산출하는 것을 4단계 대안의 평가 단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3단계 선택의 기준. 내가 지불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것은 충족해야 돼. 이것은 필요해. 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 A, B, C 각 집에 이것들 대안이죠. 대안. 대안이 될 만한 집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실제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여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점수로 표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만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점수를 냈으면은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A집을 5단계 A집을 최종 선택하고 구입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합리적 선택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 등을 구입할 때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 그 정보 수집 및 대안 탐색 단계와 세 번째 선택의 기준 결정 단계는 서로 바꿔 볼 수도 있습니다. 바꿔도 문제가 안 돼요. 즉, 선택 기준을 먼저 마련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여러 집, 여러 대안을 탐색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합리적 선택은 말이 쉽지 이 곰곰이 따져서 결정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합리적 선택의 한계, 즉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 선택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4가지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편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명시적 비용이나 금전적 이익은 비교적 계산이 쉽지만 이 묵시적 비용이나 비금전적 이익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뭐가 더 큰지, 이거 도대체 얼마로 책정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즉 해가 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구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 구성의 오류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저축의 역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장 실패가 있겠습니다. 이 시장 실패에서는 자유가 개인에게는 참 좋지만, 개인 하나하나한테는 참 좋지만 이 시장 전체에게는 많은 문제점을 안겨준다고 앞에서 공부했었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저축의 역설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축의 역설이란 Y, 일드입니다. 일드, 즉 소득입니다. 소득. 그리고 C는 consumption, 바로 소비. 그리고 S는 save, 저축. 일 때, 소득이 일정할 때 저축을 느리면 소비는 감소하겠죠.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은 기업은 매출이 하락하고 이윤은 감소하게 될 거예요.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실업은 증가하고, 실업이 증가하다 보면 각 가계 소득은 다시 감소하게 될 겁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결국에는 저축할 돈이 부족해지거나 없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저축의 증가가 개인에게는 합리적 선택이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실업이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함으로써 결국에는 저축을 하지 못하게 하는 비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저축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이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것이 사회에는 비합리적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경제 주체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제 주체의 이익을 침해, 저해하거나 공익을 해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각자에게 짜장면을 사주고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탕수육도 사준다면은 무엇을 먼저 먹는 것이 합리적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 같아도 탕수육 먼저 먹겠습니다. 짜장면은 내 거니까. 우리 같이 먹는 공동의 음식인 탕수육을 먼저 먹고 나중에 내 짜장면 먹으면 더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다른 사례. 어떤 마을에 그림처럼 사유지와 공유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을은 모두 소를 키우는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축업자라면은 자기 소유의 사유지의 풀을 먼저 먹이겠습니까? 공유지에 있는 풀을 먼저 먹이겠습니까? 역시 그렇죠? 당연히 공유지의 풀 먼저 먹여야죠. 그게 합리적 선택인 거죠. 개인에게 있어서는 합리적 선택이죠. 그러나 이런 합리적 선택이 수많은 소들로 하여금 공유지의 풀을 뜯어먹고 배설물을 쌓이게 하여 공유지는 결국 황폐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역시 각 개인들이 합리적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익이라든가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타인을 의식하거나 타인의 영향을 받아 소비하는 비합리적 소비가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의 갑처럼 자신의 필요나 선호도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것, 즉 유행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것, 즉 유행을 따라서 무조건 구매하는 것을 편승 효과 또는 밴드웨건 효과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림 을처럼 다른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스노브 효과 또는 백로 효과가 있습니다. 스노브, 그럼 백로 효과. 이 스노브는 속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신의 필요나 선호도와 상관없이 단지 튀고 싶어서 나타나는 비합리적 소비 행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림 병에서는 이 부를 과시하기 위해 나 돈 많아, 즉 부를 과시하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과 무관하게 비쌀수록 많이 소비하는 베블렌 효과, 다른 말로 과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제시된 사례 모두 타인을 의식하여 나타나는 비합리적 소비 행태에 해당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그 위에 네 가지 이유로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리적 선택에 대해 학습했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5-2단원 시장의 기능과 시장경제 참여자들의 바람직한 역할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또는 많은 양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